안녕하십니까. 브라이트. 참, 인터뷰 콘텐츠 또 이렇게 찍으러 왔는데요. 저희 브라이트가, 상식과 이성을 추구하는 MZ 우파들의 모임인데, 자, 상식과 이성,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올바른 교육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부산에서 이번에 4월 2일 날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후보이신, 보수 쪽 후보이신 정승윤 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잠깐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부산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게 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요즘 이제 1대1 인터뷰 콘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후보님. 예,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그럼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 부산 교육감 선거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예. 사실 뭐 교육감 선거를 2014년도에 11년 전에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출마했다고 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한 것은 아니고 네네. 좀 늦게 출마를 하게 되는데 네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기언과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이 정말 혼란스럽고 나라가 사실 반쪽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반쪽 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 못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이념 지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너무 거짓이 파헤치지 않습니까? 거짓에 관대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이 능력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 교육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특히 우리 초중고 교육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야겠다. 네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기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좌파, 종북 좌파의 이념 교육에 맞서야 되고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쓰러지지 않는 어떤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막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운동을 했고 투쟁을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나가달라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책무감이 있었고 사실 결정하기 때 아마 좀 약간 지옥에 가는 느낌이었달까. 왜냐면 이걸 뭐 지옥에서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예. 싸우러 가자. 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이 아수라판에서 네. 거짓과 불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혼신의 힘으로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 싸우겠다, 뭐 그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예. 그러면 그 결정하시기까지 뭔가 조금 좀 시간이 걸리셨나요, 혹시? 많았죠. 오랜 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그만두기까지 상당히 힘들었고 네, 또 뭐 네. 국민권익위 있는 동안에도 정말로 야당의 거짓말과 공세에 정말로 고생을 했는데 그만두고 나서 사실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바로 사직되자마자 그리고 나서 개헌과 탄핵이 이루어지니 네. 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저 개인적인 문제가 또 상당히 심각했는데 그걸 어쨌든 추스리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정면 돌파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그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거 뭐냐면은 출마가 좀 늦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제 뭐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그렇습니다. 이제 사직을 하시고 좀 쉬고 싶으셨던 마음도 있으셨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셨을 것 같아요. 이걸 교육감을 또 한다면 예, 또 엄청나게 또 고된 그런 그렇습니다. 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예. 예, 좌파들이 아마 제가 교육감 나왔을 때 아마 대한민국 좌파들은 다 알 겁니다. 부산에 있는 교육감 정승윤은 반드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러뜨려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파들은 저에 대해서 좀 잘 몰라도 좌파들은 저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좌파들은 제가 등장하면서 아마 놀랬을 거고, 제 좌파들은 아마 많은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뭐 거짓말과 공작이 난무할 것이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옆에서 듣기만 해도 참 큰 결심과 또 용기와 이런 게 필요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제 후보님의 이제 배경이 교수님이시고 또 법학자로서 예. 이제 있으신데, 그러면 교수님이자 법학자로서 교육 현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차별화가 될 수 있는지.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하고 단일화를 하셨던 전영건, 박종필, 박수정 이 세 분은 사실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평생 부산의 현장을 지키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학에서 부산에서 현장을 지킨 사람이다 보니까 유치원, 초중고 현장 교육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법학을 전공을 하고 더더군다나 저는 그 헌법, 행정법을 네네. 오랜 세월 2006년도부터 20년간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왜냐하면 네네. 그것이 제 전공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 전공이다 보니까 이 현실에 참여를 했고, 다른 분들과 차이점은 이 대한민국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혼돈의 상황에서 최선봉에서 참여를 하는 후보라는 점, 그 점이 아마 우리 보수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해서 경선에서 제가 1등을 할 수 있게 된 힘이 아닌가. 네.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다른 김석준 지금 후보는 아시다시피 전국 좌파 이념교육의 최선봉에 서신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다만 새로운 분 한 분은, 그분은 한 번도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은 없는 그냥 행정가이신데, 우리가 교육의 본질은 사실은 가르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박종필, 박수정, 전영건 후보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하고 저하고 목표가 동일합니다. 교사로서의 평생, 저는 교수로서 교사와 교수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제자가 잘 되는 겁니다. 제자가 성장하고 뻗어나가고 잘 되는 것이 교수나 교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4명은 목표가 동일하고 꿈이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해서 저를 지지해주고, 오늘 용광로처럼 하나의 일체가 됐습니다. 차이도 있지만은 또 공통점도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단일화의 이제 배경이 또 그런 좀 뒷배경이 있었네요. 예. 그럼 이제 그 후보님의 이제 주요 정책이나 이런 것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예. 후보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공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공약이 있는데, 현실적인 좀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공약이 있습니다. 이건 이념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문해력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1호 공약을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를 사실상 들어가 보면은 학생들이 말뜻을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네. 뭐 일기쓰기라든지 장문이라든지 받아쓰기 이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어떤 글귀를 읽으면 그 말뜻을 모릅니다. 문해력이 굉장히 과거보다 떨어졌고, 특히 영어 선생님들하고 제가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영어 선생님들의 이구동성이 뭐냐면은 영어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국어의 말뜻을 모른다. 정말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중고등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학생들의 학력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이것이 문해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해력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문해력을 완성을 어느 정도 해야 나머지 인생 살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서, 그래서 문해력을 일정 수준까지 부산 교육에서는 떨어지는 학생 없이 다 올리겠다. 문해력이라는 것은 기초 체력하고 동일해가지고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은 그 근력을 올리면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듯이 문해력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문해력 진단 평가를 좀 하겠다. 이거는 학력 평가가 아닙니다. 어느 수준이 되는가. 그래야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내 아이는 다 잘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거를 좀 알려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독서 교육도 시키고 학습도 시키고 하는 그래 문해력 진단이 1호고 이거와 연동되는 개념이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유치원도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데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 무상교육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겠다. 왜냐하면 유치원 국공립이 121개고 사립이 한 221개인가 해서 한 2배 정도 많은데 네. 사립을 그렇게 뭐 홀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부산에서 나온 학생들은 누구도 말귀를 모르는 학생이 없도록 그래서 문해력을 근력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근력, 질문하는 근력. 그건 어디서 오느냐? 문해력에서 오는데 그것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 완성을 시키겠다. 나고자 한 명 없이. 그것이 제 1호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초 체력의 문해력을 비유를 해주셨는데 예.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기초 체력이 있어야 뭐 근력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지금 듣고 조금 깜짝 놀란 게 일기랑 받아쓰기를 안 한다는 게 저희 때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라서 예, 참 되게 깜짝 놀라게 됐네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는요.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교권이 약화되고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를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예. 지금 부산은 학생 인권 조례는 없습니다. 부산에는 없는데 다만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도시들 서울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적 지향입니다. 성적 지향과 관련된 내용들이 학생 인권 조례를 타고 들어오면서 네네. 동성애라든지 젠더 뭐 아시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남자, 점심에는 여자, 저녁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성, 나의 반은 남성이 나의 반은 여성이라는 식의 우리 헌법은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책이 입안이 되고 진행이 돼야지 이것이 남녀 갈등도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들이 학생 인권조례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정말로 이 뭐랍니까? 우리 대학에서도 남녀가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네네네. 전부 이런 학생 인권조례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정리를 하고 막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그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등의 교육 패러다임이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산의 학생들이 그렇게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지금 AI 디지털 시대는 저는 AI 디지털 시대는 기본적으로 뭐 질문하는 거 알겠습니다. 챗 GPT를 통해서 네. 질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과거처럼 뭐 책을 들고 다니고 이런 시대도 아니고요. 그렇죠. 저도 그 학생들을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지만은 네. 저희 로스쿨만 하더라도 지금 이미 재작년부터 치필 쓰는 거 없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부 그 변호사 시험을 네네. 워드로 쳐서 제출을 하고 합니다. 네. 시대가 바뀌었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고, 교과서 형태도 과거처럼, 무겁게 들고 다니는 이런 교과서, 없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진행은 해야 된다. 모든 디지털이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교과서도 도입돼야 되지만, 네네. 동시에 이거와 병행해서 아까 했죠. 문해력이 떨어진 이유가 직접 쓰지 않았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병행해야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인문학적 소양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 인문학적인 소양이 없으면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했지만 생각하는 근력도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노력해야 되고 인문학적 교육, 맞습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쓰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서 동시에 병행을 해서 네.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요. MZ 세대는 조금 실질적인 경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뭐 경제나 그런 금융 쪽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있으신지? 예, 사실은 여기에 네. 적합한 교과서가 지금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바로 이 적합한 교과서, 교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은 금융도시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금융 공기업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금융 공기업들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교재도 개발하고 특히 경제 교과서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에 좀 적합한 금융 교과서도 협업해서 만들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별로 좀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네네. 해외 사례도 수집해가지고 우리 부산의 부산형 경제 교과서, 금융 교과서 더더군다나 부산은 경제에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해양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양 물류인데 부산의 학생들에게 서울에서 늘 묻습니다. 주시는데 수영할 줄 알아? 농담처럼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 학생들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해양 물류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충분히 가지는 수 있도록 그런 교과서를 개발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경제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부산 교육의 이제 미래를 보면서 다음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능력 중심 사회를 원하는 MZ 세대들에게는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유명 정치인의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이런 걸 보고 또 MZ 세대들이 특히 더 분노를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런 성적 평가 방식이나 대입 정책 등에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으실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성적 평가 방식이나 대입 정책에서는 사실은 공정성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일탈하는 그것이 문제겠죠. 맞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언제나 우리 부산대학교 조민의 입학과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분노하죠. 그렇죠. 더 분노했던 것 중에 부산에서는 황제 장학금이었거든요. 낙제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었던 그때 황제 장학금 논란은 사실 우리 부산대학교 학생들에게 상당히 절망감을 줬습니다. 맞습니다. 입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공정성과 관련돼서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학생들, 학부모들이 느끼는 이 공정성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해외 여러 번 나가면서 느꼈는 것 중에 하나가 채용과 관련해서 이 공정성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 채용의 공정성이 왜 부패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합니다. 입시의 공정성, 채용의 공정성,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공정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선관위의 경력 채용에 관해서 그 공정성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제가 2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에 대한 부정 채용 전수조사를 할 때 굉장히 놀랐었고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채용의 공정성에 절망했는가, 불공정에 절망했는가를 잘 아는데, 지금 김석준 후보님도 지금, 채용을 불법으로 해서 불공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교제 해직고사, 북한을 찬양해가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을 그분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거기 서울에 있는 교육감 당선 무효형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채용의 불공정, 입시의 불공정, 동일한 선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 공정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능력에 따른 기획행동 아닙니까? 이 공정성과 관련해서 해치는 내용은 정말 교육에서 우리가 가르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사자 단일 후보가 됐는데 오늘 3분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또 다른 분이 저보고 단일화를 요구하고 뭐 단일화를 요구하는데 이 세 분들과 그때 관여했던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습니다. 황제 단일 아니냐? 왜 저 사람만 무임승차하고 그 부전성을 만들어 주느냐? 우리가 교육에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능력에 따른 기획운동,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선이라든지 단일화 과정도 정말로 그 네네. 공정한 룰이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만 특혜를 받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주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부득불 그런 황제 단일화를 해줘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제 스스로의 자괴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 스스로의 자괴감도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보수 유권자나 요구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그 어려움은 뭐냐? 내가 이거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기는 건 좋다 이겁니다. 네네. 그러나 내가 교육자로서 당신 옛날에 그런 거 해주지 않았느냐? 이기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허용하지 않았느냐? 불공정을 허용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제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법학자로서, 교수로서 고지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이게 채용에서의 공정성, 입시에서의 공정성, 경선에서의 공정성, 그 다음에 선거에서 공정성, 재판에서의 공정성, 누구에게나 동일 잣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가 되는 특혜가 있는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다. 맞습니다. 교육에서부터 이것을 반드시 네.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마지막에 언급해주신 우리 사회 전반적인 예. 그런 게 요즘 뭐 탄핵 전국에 MZ세대들을 비롯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아주 그 뿌리가 다 교육이 아닐까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또 문득 들고 있네요. 예. 자, 그러면 교육감에 당선이 되신다면 임기 내 이루고 싶으신 목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사실은 이번은 교육감 재선거기 때문에 임기가 1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새로운 정책을 넣어서 뭐 예산을 새로 변경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문해력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교육감이 된다면은 유치원 무상교육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문해력과도 관련이 있고 또 유치원의 교사들의 어떤 사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저출생 사회에서의 뭐 정말 아이 기르기 좋은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사립하고 국공립이 이게 균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변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추경을 TF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추경을 할 수 있는지 유치원 무상교육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가 제일 1번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다가오는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 국어 문해력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뭐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1년 내에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간적인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우선순위 위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시려는 그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뭐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Z들도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수로서 제 재단이 잘 되는 것을 꿈꾸고 한 20년 가르쳐 왔고 다만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현장 경험이 없다는 것을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우려하시는 그 목소리가 조금 있는데 저는 저희 애를 부산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둘을 다 보냈습니다. 학부모가 잘 압니다. 현장은. 선생님이 잘한다는 것은 조금 그 선생님 입장이고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현장의 목소리도 잘 알고 저도 부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온 부산 토박이로서 음. 부산의 현실, 음. 현장, 그리고 우리 부산 교육에서 이 답답함과 갈증, 이거는 제가 누구보다도 누구 못지않게 누구보다 잘한다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누구 못지않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의 그 근심 걱정, 저에 대한 어떤 근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제가 되면은 제가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정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이전에는 변호사로서, 검사로서 거의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서 중앙행정심판위원장으로서 그 다음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여러 가지 국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 학생을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로 세계로 교육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뽑아주시면 오히려 우리 부산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교육의 기회와 교육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한번 믿어주시고 한번 맡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정승윤 교육감 후보님을 모시고 참 여러 가지 질문들 들어봤고요. 또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뭐 정책이나 또 방향성 들어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자, 이 영상이 우리 그 브라이트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자, 많이 퍼져가지고 참 좋은 것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